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자, 어제자로 리플 측에서 교차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이 소송도 드디어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자, 우선 다가오는 4월 2일자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 소송에서 이 서로 합의가 되긴 했지만 이 금지 명령에 대한 핵심 쟁점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만 리플의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소송은 어차피 마무리가 된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 리플이 갖고 있는 호재, 바로 ETF,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의 이 전략적 비축 계획에 리플이 포함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추가해 볼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각입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리플의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급증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리플 측은 벌금의 일부를 환급을 받으면서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총 1억 2,500만 달러 중에서 5천만 달러는 이 SEC 측에서 챙기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 측으로 환불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EC는 리플에 대한 이 기존의 금지 명령,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자, 이것을 철회를 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SEC의 공식 투표 그리고 법원의 확인 등 최종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선 공식 투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식 투표는 보통 이제 SEC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현재 SEC의 현황을 보면은 원래는 5인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 갠슬러가 퇴임을 했고 또 한 명의 SEC 위원도 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고, 지금 이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 위원, 두 인물은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캐롤라인 크렌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라서 반암호화폐 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대1로 우리 리플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날짜로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4월 초 정도에 임명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죠. 리플의 CEO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1을 넘어서 3대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는 별다른 정황 없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월 27일 날짜가 이제 SEC의 비공개 회의가 좀 잡힌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EC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항소 처리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리플과의 소송 종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월 27일은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이라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내일 새벽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과 SEC 소송도 사실상 이미 끝이 난 것이나 좀 다름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내용을 좀 다시 돌아와서, 이 투표도 이제 저항 없이 되게 될 것인데, 이 법원의 확인이 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금지 명령이 애초에 법원에서 지금 임의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SEC에서 법원에 요청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SEC가 다시 항소를 좀 처리해달라, 이 금지 명령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그 주체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그대로 금지 명령은 철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죠. 한 4월달 정도에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한 소송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곧 ETF도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또 IPO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IPO 같은 경우는 리플의 대형 호재 중에 하나죠. 이미 리플 측에서는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갠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속 철회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갠슬러가 물러났고 소송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리플의 IPO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 IPO 공모액이 사우디 아람코였습니다. 자,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9위권에 있는 기업인데, 리플 같은 경우도 이 IPO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 리플의 회사 주가는 $600,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2.4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4배 정도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ETF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리플 측에서는 정말 막대한 이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더욱더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거두게 되면은, 자, 이 과정에 리플 측에서는 바로 소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고 리플의 CTO와 CEO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그리고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얘기가 갑작스럽게 왜 나온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우선 리플 CTO의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가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락업 해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측의 전체 공급량 물량은 1000억 개이죠.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70억 개의 물량이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리플 측에서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플 측에서는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1000억 개 중에서 10억 개가 풀리게 되면은 매월 이제 1% 유통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통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플 측에서는 자, ETF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IPO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사내 물량 소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바로 소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있죠. 최근에 리플의 CEO가 뜬금없이 이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바로 락업 해제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언급이 갑자기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제 소송이 끝이 나면서, 자, ETF와 그리고 IPO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락업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도 이 리플을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ETF 출시와 IPO가 진행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숙제들이죠. 이런 숙제들이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소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각이 되면 실제로 소각이 되게 될 경우 소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부를 하는 것이죠. 이 기부 얘기는 뭐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론에서도 좀 계속 보도가 나고 있는 바이죠. 자, 리플 측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 비축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반길 만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각할 필요가 없이 기부를 하게 될 경우 리플도 비축 자산에 포함이 되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 여러 분석에 따르면 최소 $10 그리고 $100 더 나가서 파격적인 분석으로는 $1000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1000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이라서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 최소 $10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송 종료가 갖는 의미가 이제 ETF와 IPO를 넘어서 소각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장을 더 시켜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리플의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숙제이고 숙제가 터져 나가면서 풀리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그런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시작점에 우리가 이제 위치한 것이죠. 현재 $2.4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2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코인판에서 리플만큼 호재가 많은 코인도 없습니다. 자, 실제 과거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었죠.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송 리스크에서 이제 곧 완벽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위는 당연하게 탈환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제는 비트코인을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펀더멘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리플이 더욱더 유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욱더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강력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2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모든 정보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시간 간격을 두고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도 제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